안녕하세요. 오늘이 2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접경지역의 남북 문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경지역의 남북 문제 중 첫 번째가 남북교류입니다. 이것은 통일백서를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 거의 중단되었던 남북한 출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재개되었죠. 그래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 도로, 산림, 보건, 통신 등 분야별 회담, 마늘대 발굴 조사, 유소년 축구단 등 문화체육 교류를 한 바 있죠. 오른쪽은 2018년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경 현황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남북 출입사무소는 법무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군 등 13개 관련 기관에서 남북 출입사무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13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한 바가 있었죠. 다음은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입니다. 이것도 통일백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철도 도로 조사 및 착공식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및 연결 현대화에 합의하였죠. 그래서 우선 철도 협력에 대해서 보면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으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해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통해 철도 현지 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서 경의선은 개성 및 신의주 구간, 동해선은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을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 관계자 등 총 28명이 경의선, 통해선 현지 조사에 참여해서 철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로방과 궤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로는 개선 평양 고속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도로 상태와 구조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5명이 참여하였고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을 대표로 도로 관계자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후에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착공식은 기념사, 친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 표지판 제막식, 북한 취조악단 공연 등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입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를 통해서 대북 물품 제공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한 군사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군통신선 복구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대북 제공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단절과 연결을 반복한 바가 있죠. 오른쪽은 통신선 단절과 연결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고 공동수로 조사입니다.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고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전 보장 대책 강구, 공동 이용 수익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해서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조사한 결과 암초 21개와 대형사주 5개를 확인하는 등 수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력 분야 접촉 방법으로 북한 주민 접촉과 방법도 조금씩 확대된 바가 있죠. 그래서 나진 하산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 한인 상공인 지도자 평양대회에 참가를 한 바도 있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금강산을 방문해서 기념식 축하 공연 등 공동 행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으로 목적은 남북 산업 간 장점의 결합을 통해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성 마늘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고려 궁성 유적의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해서 민족 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한 남북 주민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간 교류가 잠정 중단된 이후에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궁성의 배치를 확인하고 다수의 기와 도자기 등 유물을 출토하는 성과를 얻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하여 디지털 작업해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평창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려 콩벌터 마늘대 발굴 일지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 교류 주요 통계입니다. 이거는 통일백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남북 인적 왕래는 2008년도, 남북 물적 왕래는 2008년도부터 2015년도, 선박 항공기 왕래는 2007년도, 교역 액수는 2015년도가 최대로 많았고 지금은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간의 문제점 5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비무장지대 출입과 활용의 법적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 내로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민사행정,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득하여 들어가는 인원은 비무장지대 내로의 출입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인원은 이산가족, 경제인, 예술이 등등등 일반 시민들도 되겠습니다. 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부의 승인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거나 그가 들어가고 요구하는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정전협정 제8항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상대청 지역에 진입하려고 하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북한 당국과의 사전 접촉, 북한 당국의 승인과 협조, 또 우리 그 정부의 승인 이런 것이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및 교류 협력 지구 선정 문제입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남북 협력 프로그램의 종합적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때
특성 및 현안을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한 다음 협력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분별 협력 가능 사업을 보면 산업협력, 자원공동개발, 재공동대처관리, 환경보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때 평가 기준은요, 시급성, 경제성, 환경보전, 협력 가능, 파급 효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죠. 이때 기준은 기반시설 조건, 경제적인 조건, 대외 중추 기능 및 사회적인 조건, 남북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수자원 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댐, 일명 임남댐의 수력 발전을 위해서 유를 만약 변경한다면 우리는 화천댐 하계 수레의 수자원 부족으로 생태계의 변화, 하천 형상 변화, 수질 악화,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화댐 정축 공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였죠. 그래서 만약에 남북협력사업이 좀 더 일찍 추진되었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협력사업에 투입하여 더욱더 큰 효과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요 생태자원 및 역사적 유적의 보존입니다. 비무장지대 또 남북한 접경지대의 주요 생태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결적인 과제죠. 그래서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그 효용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공동 정밀 조사를 통해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또 추진하고 또 훼손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희귀 생태자원에 대한 보존 대책과 남북한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좀 중요한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구지역 이북 지역의 비무장지대, 북한 지역 유역에도 선사 유적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왜 비무장지대와 주변 접경지역에 설치해 놓은 군사시설과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의선 철도 및 관련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거 문제점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집중적인 군사시설의 배치와 지뢰 등 폭발물의 설치로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북한 측의 비무장지대 내 무장 상태는 지금 제가 제시해뒀고 우리 측의 설치한 상태는 또 제시해줬죠. 남북한에 비교하면 우리가 한 3분의 1 수준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전성훈 분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군사시설 및 시설 재배치는요, 주민들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 가능성, 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 기지 이전 지역 주변의 토지, 건물 등 재산권 행사 등 새로운 제약 등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은 다음에서 인용한 철책선과 우리 부대 마크 모습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 적경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1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적경지역 지원제도 개선 방안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강의 토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